네, 저희는 전 시간에 그 에이작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에이작스라고 하는 거는 비동기 통신 방식이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비동기적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응답이 온 순서대로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비동기 통신 방식을 이용하실 때에는 자바스크립트의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파일 열려져 있는 거 너무 많죠? 다 닫으시고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클릭, New,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JSP 6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JSP 6번. 밑에는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디폴트로 주시면 되고 Next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src, 빌드 이 부분 그대로 놔두시고요. 컨텍스트 루트는 여기 JSP 6번 이 이름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 그 요청을 보낼 때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포트 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열이 바로 이 컨텍스트 루트죠. 컨텍스트 루트도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여기 소문자로 JSP 쓰는 거랑 대문자로 JSP 쓰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웹 주소에서 사용하는 거는요. 보통 소문자로 다 맞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대소문자를 섞어 쓰지 않고 소문자로 맞춰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여기는 웹앱이라고 고칠 거고요. XML 파일, web.xml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니쉬 하시면 되고요. 네, 오랜만에 만들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 구조를 그 사이에 잊어버리시진 않으셨겠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 자바 리소스, 즉 모델 클래스, 서비스 클래스, 컨트롤러 클래스, DAO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들을 작성을 하는 폴더가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뷰와 관련된 것들을 작성을 하는 폴더가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고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중에서 특별하게 웹 INF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사실은 메타 INF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 두 개의 폴더는 메타 INF와 웹 INF는 그 서버 외부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폴더예요. 그러니까 서버 내부에서만 클래스 기능을 이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폴더이고요. 요청 주소, 요청 URL을 가지고서는 웹 INF나 메타 INF는 접근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JSP를 만약에 웹 INF 밑에다가 JSP를 넣은 경우에는 반드시 컨트롤러가 포워드를 해서 해야지만 접근 가능했었죠. JSP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폴더 바깥쪽에다 JSP를 만드시면 직접 그 JSP 이름을 가지고서 호출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통은 뷰와 관련된 것들 숨겨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전 시간까지는 저희가 MVC 디자인 패턴을 되게 복잡하게 했었는데 일단은 문법이 중요하니까요. 문법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MVC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JSP만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앱 폴더 바로 밑에서 바로 밑에서 JSP 만들게요. 그리고 1번 ajax int로라고 할까요? 웹 INF 밑에까지 넣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웹 앱까지만 하시고 ajax int로 이거 JSP입니다. 확장자 JSP는 따로 안 쓰셔도 괜찮아요.
하시고 그냥 finish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템플릿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변경을 했죠. JSP 그 템플릿들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 지시자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트스트랩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뷰포트 설정과 CSS 설정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에서 사용하는 자바 jQuery 버전과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은 AJAX라고 하고요. 여기 바디 부분에다가 제목 하나 넣을게요. H1이라고 제목 넣고요. AJAX 소개. 부제목을 하나 넣을까요? AJAX는 그 강의 노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싱크로너스, J는 자바스크립트, and, A는 and, XML의 약자입니다. 지금은 XML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비동기 통신 방식 이런 정도로 AJAX를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JAX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버튼 하나 넣겠습니다.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하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버튼을 찾은 다음에 버튼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아이디를 btn 1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HTML 가져오기라고 할게요. HTML 가져오기.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뭘 할 거냐면 AJAX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화면이 완성돼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비동기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져서 화면의 어떤 특정 부분, 화면의 어떤 일특정 부분만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div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 div는 타겟 1번이라고 줄게요. 타겟. 이런 일을 할 거예요. HTML 위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AJAX 요청을 보낼 거고요. 그 AJAX 요청에서는 HTML 파일 자체를 죄송합니다. HTML 파일 자체를 가지고 와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HTML 파일의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div 영역에다가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에 스타일 속성을 하나 줄게요. 스타일 속성을 하나 주고요. div 밑에 우리가 div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니면 타겟 1번 id로 해볼까요? id CSS에서 id로 찾으실 때 앞에다 뭐 붙여요? 샵을 붙이죠. 타겟 1번 이런 식으로 테두리 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테두리 선을 1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줄게요. 검은색 선의 두께, 테두리 선의 두께를 1픽셀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의 그 종류는 직선, 직선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run as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run on server를 하시고 톰캣 서버 선택한 다음에 finish. 그러면 리스타트 하라고 나오죠.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H1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H2 들어가 있고 버튼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div가 있는 거예요. div는 마진이나 패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브라우저 그 크기 전체를 가로 길이를 다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되셨죠? 저희 이미지가 사용했었던 이미지가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자바스크립트 할 때 했었나? CSS 때 했었나? 일단 요거 세 개 좀 사용을 할게요. 아마 제가 CSS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에 뉴욕, 파리,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거를 썼던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요 이미지들 복사하셔가지고요. 아니면 이미지 폴더 자체를 복사하셔도 괜찮아요. 이미지 폴더 자체를 복사를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폴더로 가지고 와서 JSP 6번 웹앱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하시면 폴더 이름과 그 다음에 파일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뉴욕, 파리, 샌프란 뭐 이런 식으로 JPG들이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PC에 있는 것들 이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 JSP나 그 HTML에서 그 이미지를 이용하시려면 같은 폴더, 웹앱이라고 하는 그 폴더 밑에다가 리소스들을 저장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뭐 이미지들 넣고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것들 올리고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고. 되셨죠? 네. 그 다음에 HTML 파일을 하나 먼저 만들게요. HTML 파일에서는 간단하게 제목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집어넣는 그 HTML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준비되셨습니까? 새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에 이미지 폴더를 준비를 해서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JSP는 지금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웹앱 밑에서요. 웹앱 밑에서 이번에는 그냥 단순 HTML 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 만들어 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라고만 할까요? 이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테스트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피니쉬 해주시면 돼요. 아마 단순하게 도큐먼트 타입, HTML, 헤드, 바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싹 다 지우고요. 완성된 HTML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다른 HTML 안에 포함되어질 일부분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H3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 뭐 테스트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H4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AJAX 리스판스가 응답이라고 우리말로는 응답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미지 넣으실 때 img 태그 넣죠. 그렇죠? img 태그 넣을 때 alt가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 이미지가 없을 때 대신 보여주는 이미지 대신 뭐 음성이나 혹은 문자로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alternative alt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뉴욕이었죠. 뉴욕 사용할까요? 그 다음에 src 속성이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고요. 현재 폴더에서 이미지 쓰죠. 제가 폴더 이름을 만들 때
이미지스라고 만들었습니다. 뉴욕.jpg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넣을게요. 스타일이라고 넣고요. 여기다가 위드스 속성을 200픽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HTML이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HTML의 바디 안에 포함이 되면 H3 세 번째 소제목이 만들어지고 네 번째 소제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삽입되는 형태의 HTML이에요. 그렇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 녀석을 요청을 할 거예요. test.html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출력을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div 자리에다가 넣으려고 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AJAX 방식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AJAX 방식으로. AJAX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디에서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요 타입 부분은 안 쓰셔도 돼요. 굳이. jQuery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document.ready function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HTML이 바디까지 다 로딩이 끝났으면 그 파라미터로 설정한 함수를 콜백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콜백 함수를 ready라고 하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 콜백 함수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없는 함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익명함수라고 얘기하고 이 중괄호 안쪽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id가 btn 1번인 버튼을 찾아서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할 거냐면 클릭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버튼 누르면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는 코드를 여기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찾겠다는 얘기죠. 이 녀석을 찾겠다는 얘기니까 AJAX에서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은 이게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 id로 찾을 때니까 CSS 셀렉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죠. 점은 클래스로 찾을 때, 샵은 id로 찾을 때 이게 그 CSS 셀렉터 사용 방법이잖아요. btn 1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AJAX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시는 방법은 이벤트 핸들러 등록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이벤트 핸들러 등록 함수예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안쪽이 뭐냐면 안쪽이 콜백 함수예요. 이 안쪽에다가 콜백 함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벤트 리스너가 되는 거예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콜백 함수. 코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코드랑 아래쪽에 있는 코드랑 같은 구조예요. 도큐먼트가 준비가 되면 콜백 함수 호출해 주세요. 버튼이 클릭이 되면 콜백 함수 호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AJAX 요청을 보내고 화면을 갱신하고 그런 일들은 이 이벤트 리스너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AJAX 요청을 보내고 그 AJAX 요청에 대한 응답이 도착했을 때 응답을 처리, 화면 갱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AJAX 요청을 보낼 때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XML, HTTP 요청이니까 리퀘스트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자바 코드가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실 때 바라고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 첫 글자를 딸게요. XML, HTTP, 리퀘스트, 그래가지고 X, HR 이렇게 할게요. 첫 글자 따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자바랑 비슷해요. new, 생성자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시면 돼요. XML, 자바처럼 자동 완성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오타 있으면 안 돼요. 대문자로 XML, 그 다음에 HTTP에서 첫 글자 H만 대문자, 그 다음에 리퀘스트. 이렇게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면 객체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생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서도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할 거냐면 요청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을 처리할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등록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거 XHR 안에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이 뭐냐면 onload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에다가 펑션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이 안쪽은 이제 채워야 돼요. 이 안쪽은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 onload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onload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야 되는 프로퍼티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멤버 변수에다가 함수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가 함수 이름이 되는 거다. 기억나세요? 그런 기본적인 문법은 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변수 이름. 그 변수에다가 함수를 저장을 했어요. 그럼 얘가 함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얘가 함수 이름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얘를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응답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브라우저에 의해서 자동으로 불리는 함수예요. 나중에 불리는 거죠. 브라우저가 나중에 불러주는 함수니까 callback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back, call, 호출하다, 불러주다, back, 나중에 불러주는 함수. 그래서 callback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누가 나중에 불러주느냐? 브라우저가. 언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응답이 onload, 응답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불러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그걸 onload라고 하고요. 거기다 함수 넣어주시면 되고
세팅하는 거죠. 지금 XML, HTTP, 발음도 세네요.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들을, 멤버 변수들을, 프로퍼티들을 하나씩 세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세 번째가 AJAX 요청. AJAX 요청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AJAX 요청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청 방법, 그러니까 메서드죠. 요청 방법, get이냐, post냐, 뭐 요청, 그 다음에 어디로 요청을 보낼 거냐, 요청 주소, 그 다음에 싱크 방식이냐, 어싱크 방식이냐, 라고. 근데 AJAX라는 것 자체가 어싱크니까 기본값이 어싱크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AJAX를 요청을 보내면서 싱크로너스 동기적으로 보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하긴 합니다. 자, 여기 이게 뭐냐면 XML HTTP request.open이에요. 오픈. 오픈이 요청 리퀘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이 세 가지를 세팅해 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요청 방법, 겟방식이다. 요청 주소. 아까 우리가 방금 만든 HTML이 뭐였었냐면 test.html. 그러니까 요거 보내주세요. test.html을 응답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true. 이거는 async 방식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true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AJAX라는 것 자체가 어싱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값은 true예요.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은 그냥 생략을 해요. 보통은. 자, 이제 준비가 됐죠. 준비가 됐으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AJAX 요청을 서버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내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send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합니다. send. 네. 자, 일단 AJAX 요청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틀까지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AJAX 요청이든지 간에 이 순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유사해요. 우선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응답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콜백 함수를 이 객체에다가 등록을 해주고요.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보낼 건지, 어떤 응답을 원하는 건지, 어싱크로너스 방식을 사용을 할 건지, 비동기 방식을 사용을 할 건지를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서버로 보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서버는 이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을 보내줄 거란 얘기예요. 언젠가는 서버가 보내줄 건데 언제 보내주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콘솔에다가 로그를 하나 출력을 해볼까요? 콘솔에다 로그를 출력해 보시는데 뭐라고 출력을 할 거냐면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XHR 스테이터스는 이라고 하고요. 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XHR 스테이터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고요. 다시 브라우저로 가셔가지고요. 아까 여기 새로 고침 하시고, 새로 고침 하시면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 만들어져 있죠? 자,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클릭. 콘솔창 보세요. 콘솔창. 브라우저의 콘솔창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할게요. 브라우저의 콘솔창을 보시면 아무런 로그가 없는 상태인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뭔가 나와요. 스테이터스가 뭐다라고 나오냐면 200이라고 나와요. 콘솔창이. 혹시 안 나오시는 분? 콘솔창에 XHR 스테이터스가 200이다 라고 하는 로그가 찍히지 않으시는 분. 아마 어딘가에 오타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먼저 좀 봐드릴게요. 네, 다른 분들은 다 되시죠? 자, 지금 우리가 뭐 한 거냐면요.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실행이 안 돼요. 네, 이것도 콜백 함수이기 때문에,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의 안쪽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함수의 안쪽이 실행이 될 때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에 함수 하나를 등록을 해요. 여기까지는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언제 실행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 객체를 오픈을 해요. 오픈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리퀘스트 객체가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 것이고 원하는 거는 test.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응답으로 원하는 거고 async 비동기 방식을 원하는 거다. 이렇게 그 리퀘스트 객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여기에서 리퀘스트를 send가 보내다라는 뜻이죠. 리퀘스트를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 리퀘스트 요청을 받았을 거예요. 요청을 받으면 서버는 요청 받자마자 뭐 할까요? HTML을 그러니까 주소가 HTML이라고 주소가 온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localhost 8181 test.html JSP 6번이죠. 6번.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죠? 제가 여기서 요청을 직접 요청을 어떻게 보냈냐면 이렇게 요청을 보냈어요. JSP 6번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루트에서 test.html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뭘 보내줘요? 클라이언트가 H3. 죄송합니다. 서버가 응답을 보내주는 거죠. 서버가 응답을 어떻게 보내주는 거냐면 H3, H4, 그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보내주겠죠. 지금 한글 깨지죠. 리스폰스에서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만들 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리스폰스 인코딩 셋, HTML 인코딩 이런 거 안 넣었잖아요. 완성된 HTML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얘가 깨져요. 클라이언트가 얘를 제대로 인코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자, 어찌됐든 서버에 이런 HTML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보냈을 때 정상적인 경우라면 화면 전체가 갱신이 돼버려야 돼요. 이렇게 화면 전체가 갱신이 돼버려야 되는데 비동기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게 요청을 보내고 그 응답이 오면 브라우저가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한 이 함수를 브라우저가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응답이 왔을 때 호출되는 함수다라고 해서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그 결과가 200번이라고 출력이 됐을 거예요. 이 200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과가 200은 응답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러 코드 404 많이 봤죠? 404. 주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테스트 1번이라고 하는 파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테스트 다시 1번 이런 파일 없죠. 그러면 서버에서 응답이 뭐라고 올까요? 파일 없어요 라고 보내주겠죠. 그게 뭘까요? 404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요. 에이작스 소개해서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스테이터스가 404. 파일을 못 찾겠어요. 자, 이런 요청을 보냈는데 404 파일을 못 찾겠어요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냈을 때가 200이라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왔을까요? 인데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냐면 XML HTTP 리퀘스트 안에 response text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고 response text예요. 이게 서버에서 보내준 내용이에요. 이게. 서버에서 보내준 응답 문자예요. 이거는 응답 코드. 서버에서 보내준 응답 코드. 서버에서 보내준 응답 코드를 지금 로그로 출력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200은 성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보내준 응답 텍스트, 리스폰스 텍스트, 문자열들 출력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뭐가 왔는지.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고치면 한 번 더 하셔야 될 거고 버튼 클릭 딱 해보면 네, 보이죠? 서버에서 보내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보내준 거예요. H3 여기서부터 이미지 여기까지를 보내준 거예요. 이런 문자열을 보내준 거예요. HTML에 작성된 그 내용 그대로 응답을 보내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그리고 버튼을 클릭해서 리퀘스트를 샌드하기 전까지는 서버에서 아무런 게 도착하지 않아요.
버튼을 클릭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게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전달받은 응답을 div 안에다가 넣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넣어버리기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체크할 거예요. 한 가지를 체크할 거예요. 무엇을 체크할 거냐면 실패했는데 텍스트가 있을 수는 없겠죠. 스테이터스가 실패인데 아까처럼 404 이런 식으로 실패인데 리스폰스 텍스트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XML HTTP 리퀘스트 스테이터스가 200번인 경우, 성공인 경우, 응답 성공인 경우에만 어디 div 화면의 일부 우리가 div id를 뭐라고 줬냐면 타겟 1번이라고 줬을 거예요. 타겟 1번을 갱신, 업데이트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아이디를 찾으면 되죠. 타겟 1번 하고 찾으면 되죠. html 여기다 무엇을 넣어버리면 되냐면 XML HTTP 리퀘스트에 리스폰스 텍스트를 넣어버리시면 돼요. 아이디로 div 찾아서 div 안쪽에 HTML 코드를 리스폰스 텍스트로 HTML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네. 다시 새로 고침 하시고요. 자,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걸릴 거예요. 그쵸? 여기 H3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 H4가 들어간 거고 밑에 버튼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요청을 보낼 수가 있다면 아까 다음 제가 사이트 보여드렸었는데 아마 얘네들이 주기적으로 요청을 보낼 거예요. 뭐 5초에 한 번이라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초 정도 걸리려나?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리퀘스트 보내서 리스폰스가 오면 갱신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가 도착하면 화면 갱신하고 이 부분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에 타이머가 있거든요. 우리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타이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10초에 한 번, 뭐 20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이 리퀘스트를 샌드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달받은 리스폰스를 어떤 화면의 특정 부분에다가 그 리스폰스를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는 버튼 클릭했을 때 그런 작업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선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콜백 함수를 등록해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응답이 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이 함수가 실행되면 안 되고 응답이 온 다음에 실행할 내용을 onload라고 하는 곳에다가 등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실행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성을 했으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슨 방식의 요청이냐, 무슨 응답을 원하는 거냐, 어싱크로너스를 원하는 거냐, 그 다음에 보내는 것까지를 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는 것까지를 해주면 서버가 알아서 리스폰스를 보내줄 것이고 그러면 그 리스폰스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확인해서 성공인 경우에만 화면을 갱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뭐 다른 내용들도 다 이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청을 보내는 게 HTML이 될 수도 있고 JSP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서블릿 클래스에 매핑되어 있는 요청 주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 주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처리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들 잘 되시죠? 화면 갱신하는 것까지도 다 잘 되시죠? 위쪽에 있는 로그는 단순히 여기 있는 코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리스폰스가 어떻게 도착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는 그냥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코드는 이 코드만 필요해. 자바스크립트에서.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